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신가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좋은 대학 가서 안정적인 직장 얻고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배울 만큼 배운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돈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까요? 반면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막대한 부를 너무나 쉽게 물려주는 걸까요? 오늘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이것. 부자 아빠들은 자녀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지 오늘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명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전설적인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핵심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딱 하나입니다. 돈을 위해 일하는 법, 즉 직업교육이죠. 하지만 부자들은 집에서 이걸 가르칩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 즉 금융교육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개념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 바로 자산과 부채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에이, 그걸 누가 몰라. 자산은 내 재산이고 부채는 빚이잖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네, 그게 바로 회계사들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하지만 부자 아빠의 정의는 다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산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정의가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대출을 끼고 산 멋진 아파트, 여러분은 이걸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시죠. 부자 아빠의 관점에서는 그건 부채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고요? 매달 대출 이자 나가죠. 재산세 나가죠. 관리비 나갑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계속 빼가고 있잖아요. 그럼 부채입니다. 반대로 내가 산 아파트에서 월세가 나와서 모든 비용을 내고도 내 주머니에 돈이 남는다, 그렇다면 그건 자산입니다. 내가 타는 고급 승용차 매달 할부금, 기름값, 보험료가 나가죠. 명백한 부채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둔 주식에서 배당금이 나온다, 내 음원이 팔려서 저작권료가 들어온다, 그게 바로 자산입니다. 이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평생 새양쥐 레이스에 갇히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의 돈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직장에서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럼 바로 나갑니다. 세금, 월세, 식비, 카드값 남는 게 없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연봉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싸, 이제 더 좋은 차 사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 더 큰 부채를 삽니다. 지출이 수입만큼 커집니다.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반면 부자들의 흐름은 다릅니다. 수입이 생기면 그들은 옷을 사고 차를 바꾸기 전에 가장 먼저 자산을 삽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것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산들이 알아서 또 다른 수입을 만들어냅니다. 나중에는 내가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보다 자산이 벌어다주는 자본소득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명품 가방을 사지 말고 명품 주식을 사라. 돈을 쓰지 말고 돈을 불리는 시스템을 사라. 학교는 훌륭한 고용인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훌륭한 고용주나 투자자를 키우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세법, 기업의 구조돈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자녀에게 자본주의의 게임의 룰을 가르칩니다. 가장 큰 비용인 세금을 합법적으로 어떻게 줄이는지,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 왜 유리한지 알려줍니다. 금융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남 좋은 일만 하게 됩니다. 정부를 위해 세금을 내고 은행 주인을 위해 이자를 갚는데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건 천박하다고 가르치셨나요? 아니요, 돈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자녀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내용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 자산이라 믿었던 내 집이 사실은
내 발목을 잡는 부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자녀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냉정한 재무제표 확인.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리스트로 만드세요. 그리고 냉정하게 분류하세요. 이게 매달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자산인가, 돈을 빼가는 부채인가. 둘째, 소비의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값부터 갚는 게 아니라 단돈 10만 원이라도 자산을 사는데 먼저 쓰세요. 나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는 겁니다. 셋째, 자녀와 진짜 돈 공부를 시작하세요. 용돈 기입장 쓰는 법만 가르치지 마세요. 작은 돈으로라도 투자를 경험하게 하고 돈이 불어나는 원리를 식탁머리에서 가르치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지능은 생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면 오늘부터 부자 아빠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전적인 금융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